안녕하세요. 성호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안성덕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가 고추 다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고추 심는 시기는 지났는데 지났지만은 그래도 좀 고추 밑거름부터 그 땅에다 넣는 여러가지 비료라든가 석회라든가 뭐 붕사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이걸 옆에다 지금 갖다 놨는데요.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고추를 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금 비료 같은 뭐 테이프 여러가지 갖다 놨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요소가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요소라는 것은 질소입니다. 이렇게 하얀 비료고요. 요거는 주로 이제 밑거름보다는 이제 웃거름용으로 주는 게 요소입니다. 이거는 작물을 갖다가 성장을 빨리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질소고요. 그 다음에 요 복합 비료, 이 복합 비료는 추비보다는 밑거름에 주로 뿌리는 데 쓰는 거고요. 여기는 질소, 인산, 가리, 고토, 붕사까지 골고루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추를 심을 때는 이걸 밑거름으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비는 뭐 여러 가지 퇴비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황금 퇴비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덜 들어있고 굉장히 퇴비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비도 원래는 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바로 쓰시는 것보다는 1년 정도 꼭 묵혔다 쓰시는 것이 밭에 냈을 때 가스 피해도 적고 작물이 더 그만큼 크는데도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비는 올해 쓰실 것만 구입을 하시지 말고 내년 쓸 것까지 구입을 하셔가지고 밭에 한쪽에다 팔레트를 고여 놓고 거기다 착착 쌓아 놓은 다음에 비닐을 덮어 놓으셔가지고 저기 발효가 잘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비를 맞추게 되면 이 퇴비가 질어지고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사는데 좀 불충분하니까 꼭 비를 맞추지 말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석회인데 이 석회는 반드시 작물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추밭에 꼭 필요한 이 석회이기 때문에 요것도 원래는 동수사무소에서 3년에 한 번씩 무료로 무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못 구하신 분들은 농약사에 가셔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황산 고토비료라고 이게 마그네슘인데 이게 눈마냥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꼭 작물에 필요한 겁니다. 요게 부족할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입이 황화현상이 생기고 입이 또 얇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산 고토를 넣게 되면 입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병에 이기는 힘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꼭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이 부족할 때는 땅콩을 심었을 때 황화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걸 뿌리게 되면 땅콩도 입이 검고 두껍고 그 흡성병 같은 것도 안 걸리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꼭 요걸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붕사인데 요 정도만 한 1kg 정도 되는데 요게 보통 100평에서 120평 뿌릴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얼마 안 된다고 우습게 보고 그냥 작물 심을 때 많이 내시게 되면 오히려 안 낸 것만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1kg 기준에서 100평에서 120평 정도를 꼭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붕사를 뿌릴 때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이 뿌리는 방법은 이만한 양재기에다가 요거를 기준해서 내가 10평이다 그러면 100g에서 120g 정도만 거기다 넣고 흙을 이렇게 젖은 흙 이런 걸 적당히 해가지고 한 도삼 넣어서 막 섞어가지고 뿌리시면은 균일하게 뿌릴 수 있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밑거름은 TB, 복합비료, 석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부흥사 이런 정도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밭에 지금 저희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고추를 많이 안 심고 요거 한 줄만 조금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는 원인은 이제 제가 이제
모종을 기르기 때문에 어느 회사 품종이 더 그만큼 좋은지 제가 직접 심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고추를 원래 바빠서 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지금 한 20가지 품종을 이제 지금 심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 고추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지금 고추가 5월 초부터 심어가지고 지금 오늘이 5월 지금 말일이니까 지금 거의 일찍 심은 사람은 한 달이 다 됐는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 비료는 원래 고추 심어 놓고 13일에서 15일 될 때 1차 추비를 반드시 비료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고추 이 포기 사이가 드물게 심은 사람은 여기를 푹 찍고서 비료를 한 사람 밥 먹는 숟갈로 2숟갈 정도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요 간격이 총총할 때, 이런 때는 사람이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서로 만나는 지점 여기다 파시게 되면 거리가 한 뼘 넘기 때문에 고추가 절대 가스 피해를 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추비를 주실 때는 요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판 다음에 한 요 정도를 여기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하고서 흔들고서 흙을 이렇게 덮어 주시고, 시간이 많으시면 이 도랑에서 파서 이렇게 덮어 주면 더 좋습니다. 추비는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바빠서 오늘에서 지금 말뚝을 받고 지금 끈을 떴는데요. 어떤 분은 성질이 급하셔가지고 이 끈을 뜰 때 고추가 어느 정도 커서 요 삼갈래 밑에다 이 끈을 딱 맞춰 놔야 되는데, 요 중간에다 뜨시게 되면 이 고추가 힘을 받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끈을 뜨실 때는 조금 성급하게 미리 뜨시지 말고, 요 고추가 조금 컸을 때 그때 요 삼갈래 밑에 요 정도 다 뜨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줄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요 젖가지를 아직 안 땄는데요. 이 젖가지는 따실 때 이렇게 똑똑 떼어내야 됩니다. 요거 떼실 때는 절대로 요 이파리까지 띄면 안 되고, 요 이파리 사이에 난 요 순만 꼭 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땅에 요 닿으면은 여기 비가 왔을 때 흙이 튀게 되면 여기서 모든 균이 이 나무로 전염되기 때문에 요 밑에 거 한두 개 정도만 따시고, 여기서부터는 절대 이파리를 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추는 물론 밑에서도 거름을 빨아먹고 크지만 낮에 햇빛이 났을 때 요 잎에서 태양을 받은 다음에 이 광합성 작용을 요 잎에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양분을 요 잎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잎을 싹 따버리게 되면은 이 고추가 그만큼 이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성장이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로 그냥 편하게 하느라고 삼갈래 밑으로 그냥 쭉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이거를 어떤 분은 이게 삼갈래면은 딱 심었을 때 이렇게 쭉 훑어버리는데, 이렇게 훑어버리면, 이렇게 다 훑어버리면 우선 이 나무가 심었을 때 균형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잎이 8장 내지 9장이 떨어지는데, 이 잎에서 햇빛을 보고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보내줘야 되는데, 잎을 다 훑어버렸기 때문에 영양분 만들 잎이 적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느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는 꼭 반드시 요 사이만 떼어주고 밑에 한두 잎만 떼어주고, 절대 잎을 이거 살려놔야 이 고추가 빨리 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났지만은 고추를 심으실 때는 요 트레이 안에서 59, 뭐 105고 70이고 여러 가지 이제 육묘장마다 이제 이 고추 사이즈가 틀리는데, 고추를 보통 이 고추 육묘 기간이 90일에서 95일 정도 길르거든요. 근데 요 트레이 안에서 이게 고추가 컸기 때문에 이게 뱅뱅뱅뱅 감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뭐 10바퀴 20바퀴 이게 95일 동안 컸기 때문에 이게 감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추를 심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뭐 뿌리가 절단 나면은 뭐 잘못되는 것 마냥 굉장히 조심스럽게 심으시는데, 제가 생각한 걸로 봐서는 경험상으로 여러 가지 보면은 꼭 이거를 이렇게 찢어서 심으셔야, 털어 심으면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 심어야 이 뿌리가 뱅뱅뱅 감았던 것이 다 끊어져야 땅에 들어갔을 때 새 뿌리를 빨리 내리고 좋기 때문에,
꼭 반드시 고추는 이거 트레이에서 뽑아서 그대로 심으시지 말고 이렇게 꼭 털어서 이렇게 심으시면 처음에 하루 이틀은 조금 시들지 몰라도 훨씬 더 뿌리를 빨리 잡고 성장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추꽃을 꼭 뜰 때는 요 삼갈래 밑에다 꼭 뜨시고 저까지 따실 때는 꼭 잎을 꼭 살려서 요 저까지만 꼭 따시라는 거를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추가 제가 이제 고추 농사를 이제 여러 해 해봤는데 이제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진딧물이 고추에 끼게 됩니다. 진딧물 종류가 뭐 대표적인 거는 한 몇십 가지가 되고 수적으로 따지면 뭐 엄청 많다 그랬는데 이 진딧물은 날개가 달려서 날려다니기 때문에 보통 고추를 정식하게 되면 2, 3일 내에 진딧물이 날라와서 요 뒷면에다가 알을 깔려 가지고 부화가 돼 가지고 요 이파리 뒤에서 즙을 빨아먹게 되면은 고추는 반드시 바이러스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추물을 기를 때 절대 95일 동안 진딧물이 절대 여기 끼지 못하게끔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고추물을 잘 길러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농가에 되시는 분이 이 고추를 갖다 심어 놓고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못하게 되면 이 고추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가지고 고추잎이 이렇게 지금 마냥 반질반질하고 오글거리지 말고 반질반질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 잎이 쭈글쭈글하고 노란색을 약간 띠고 그렇기 때문에 고추가 한번 바이러스가 걸리면 고추 끝날 때까지 고추도 제대로 빠지지도 못하고 고추가 틀어지고 그러니 잎이 쏟아지고 막 이러니까 꼭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딧물 방제는 지금은 약이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다 약을 갖다 놨는데요. 지금 이게 코니도 잎제라는 약이고요. 요게 이제 똑같은 약인데 이름만 틀려요. 이게 뭐 말은 임이다라 그랬는데 저희가 이거 쓰는 거라 뭐 어디서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쓰는 거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회사만 틀리고 보면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게 보통 1kg씩 여기 1kg잖아. 1kg씩 지금 담아져 있는데 이것도 1kg고 다 1kg씩 담아져 있는데 여기도 여기 보면 여기 1kg 됐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를 뿌릴 수 있는 양이냐면은 고추를 내가 100평을 심는다 그랬을 때 요거 1kg를 다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실 때는 이렇게 두둑을 딱 이렇게 만들으셨으면 마지막 소시랑으로 골라주기 직전에 요 정도 사이로다가 100평에 1kg 정도를 뿌리시고 한번 긁으신 다음에 비닐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 진딧물 약 잎제를 이 속에다 넣게 되면 이 고추가 그 진딧물 약 성분을 빨아먹고 이 고추 나무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딧물이 날아와서 여기다 알을 깔려도 죽기 때문에 저 바이러스에 감염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안 넣으신 분도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옆에다가 너무 가까이 멀리 파시지 마시고 한 요 정도 간격에다가 이렇게 파시고 커피 스푼으로 한두 푼씩 이렇게 넣어줘서 덮어놓게 되면 이제 비가 왔을 때 녹아서 빨아먹게 되면은 이제 한 20일 후에는 또 진딧물이 덜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진딧물 잎제를 못 넣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추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하게 된다면 사실 몇 시간을 해도 이게 못했는데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급하고 어떤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지금 막막한데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추는 다 그런 대로 다 잘 심으시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고추는 생각보다 병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 병 종류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품종이 좋기 때문에 옛날에는 역병이라는 것이 가장 심해 가지고 어디 뭐 기차나 버스를 타고 어디 가실 때도 보면은 밭이 조금 질고 조금 쏙 들어가서 물고 있는 자리는 고추가 다 시들시들해서 빨갛게 말라 죽은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역병인데 그래서 이 고추는
역병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청고병도 있다 그랬는데, 청고병은 가지나 뭐 가지 심었던 밭이나 일부 생기까 그렇게 심하게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잿빛곰팡이 병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우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탄저병이 제일 무서운데, 그래서 탄저병은 제가 참 말씀드리면 이 어떻게 하면은 탄저병이 덜 걸릴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은 이 탄저병균은 비가 올 때 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탄저병이 안 생기느냐 하면은, 첫째는 이 고추를 심으셔 가지고 이 고랑이 있는데, 이 고랑에 추비를 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 꼭 부직포를 이 도랑에다가 까셔 가지고, 그래 부직포는 여기 지금 제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제가 지금 부직포를 갖고 왔는데, 이 사이즈가 보통 뭐 한 40서부터 한 4m까지 이 간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보통 이 고추고래는 이게 80짜리인데 80짜리를 딱 고랑에다 깔고, 이게 핀인데 이걸로다가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바람에 날르지도 않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고랑에다 피고서 이 고추 고랑에 꼭 까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흙도 일로 튀지 않고, 또 풀도 안 나고, 또 가뭄도 건조한 것도 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이런 거는 저기 농약사나 저 농협에 가시면 구입하시니까 구입을 하셔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두꺼운 걸 살수록 더 오래 가고, 요거는 얇은 건데 이건 한 80g짜리인데 요것도 까시면 2년에서 3년은 쓸 수 있으니까, 또 걷었다 다시 또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탄저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추가 탄저병이 안 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추는 5월 초에 심게 되면은 장마 기간이 6월 한 25일부터 말경에 장마를 지기 때문에, 그 전에는 꼭 약을 주실 때 요 땅속에 진딧물약은 꼭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추 심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고추가 이제 만약에 진딧물 낀 사람들은 진딧물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축으로 따졌을 때는 담배나방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 담배나방은 이제 꽃이 딱 피게 되면은 밭둑이나 저 풀 속에 있다가 저녁 때 해가 넘어간 다음에 꽃으로 날라와 가지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하얗게 피게 되면은 요 꽃에다가 알을 깔리게 되면은 요게 이제 요 암술모래에서 수정이 돼 가지고 요게 이제 오므러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벌어진 틈에다가 알을 깔려 놨기 때문에 거기서 부화가 돼 가지고 이 고추랑 같이, 고추랑 이 애벌레랑 같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하나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옆으로 또 가서 구멍을 뚫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보통 이 담배나방 이 애벌레가 고추를 뭐 6, 7개 정도를 먹고서 성충이 돼서 다시 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꼭 담배나방 약을 철저하게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담배나방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서 7일 간격으로 살충제가 있는데, 살충제는 주로 제가 여기 약을 좀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가장 가격도 싸고, 이 피레스라는 데시스라는 약인데, 이제 이런 약을 예를 들어서 20cc를 타가지고 뿌려주면은 그 애벌레 조그말 때는 잘 듣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제대로 못 주고 몇 번 걸러가지고 이 담배나방 애벌레가 많이 컸을 때는, 그때는 약을 뿌려도 고추 속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약을 조금 독한 약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에이팜 같은 약이 여러 가지 해충에는 종합적으로 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딧물약은 지금 이게 코니도 아까 이건 잎제고, 이건 코니도 저기 유제인데, 요거를 타서 저기 고추에 뿌려주시면 이제 진딧물은 잘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저병 약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주는 약인데, 지금은 약도 새로운 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농약방에 가시면 농약방 사장님이 알아서 주실 테지만, 이 고추 탄저병은 초기에 5월 초부터 6월 한 25일 말까지, 장마지기 전까지는 약을, 비싼 약을 안 쓰시고 그냥 예방 위주로, 탄저병 예방 위주로 약을 주시고, 이제 장마 기간이 막 시작돼서 이제 6월 한 말쯤 되면은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저녁에 집에 계셔도 후덕지근하고 그래가지고 온도가 높고 그럴 때 탄저병균이 이제 그때 이제 비 오고 막 이럴 때 이제 탄저병균이 이제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약을 이제 비싼 약을 주시지 말고 다이센이나 톱신이나 뭐 디프라탄이나 다코닐이나 이런 약을 주시고 이제 6월 말쯤 돼서 이제 텔레비에서 뭐 이제 일기예보가 이제 장마가 앞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하실 때는 이제 예방해서 치료되는 약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포름디라든지 아니면 뭐 리도차암 골드라든지 이거 역병까지도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도차암 골드라든지 아니면 명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어죽시라든지 이런 걸 제가 지금 사온 건데요. 이 카브리오도 이게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브리오 약을 이제 주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 약을 줄 때 이 한 가지 약만 계속 주시면 내성이 생겨서 탄저병균이 처음에만 듣지 두 번, 세 번부터는 들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저병균이 막 세 가지를 이렇게 사서 놓으시고서 매직으로다가 1번, 2번, 3번을 써 놓으시고 오나 1번을 쳤으면 다음에는 2번을 치고 다음에는 3번을 치시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약을 치셔야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게 침투제라는 전착제인데 일반 옛날에 쓰던 거 뭐 이렇게 약이 잘 퍼지고 약을 잘 묻게 하는 그런 전착제가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침투되는 전착제예요. 그래서 이제 왜 탄저병균이 생기냐면은 이제 장마 기간에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 약을 줄 때 오늘 줄라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이 고추가 막 젖어 있고 막 그러니까 에이 오늘 하루 미루고서 내일 약 줘야지. 그러다 보면 또 하루 미루고 그러다 보면 장마 기간에 어떤 때는 막 일주일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한 번 빼먹게 되면 탄저병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가 오지 않는 틈을 타서 약을 주실 때는 이 약을 그 농약통에다 타시고 요 침투제가 이게 두 가지인데 뭐 오케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러스 알파라든지 이런 약을 농약방에 가면 사실 수 있으니까 사셔가지고 약 탈 때 요거를 5cc를 꼭 넣어가지고 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이거 실험을 해보게 되면 코팅된 종이에도 이 약을 타가지고서 떨어졌을 때 2, 3초 내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지고서 이걸 5cc를 넣어서 약을 주시게 되면 아주 뭐 비운 틈을 타서 약을 주시려도 효과가 좋고 바로 약 기운이 고추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탄저병 균이 전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치료가 돼서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걸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약을 주시면 되고 이 약을 주실 때는 고추 약을 주실 때는 항상 지금도 이 고추가 지금 이제 7시가 다 돼가니까 고추가 이게 뒤로 젖혀지는데요. 이게 젖혀지는 원인은 이 모든 잎은 앞면보다 이 뒷면에 이 솜털이 있고 뒷면에서 흡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얘가 이렇게 뒤로 거꾸러지는 거는 밤에 이슬도 맞아서 흡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뒤로 이렇게 고추는 저녁 때 보면 다 젖혀지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약을 주실 때 꼭 낮에 햇빛 났을 때 약을 주시게 되면 약해가 나기 때문에 절대 낮에는 약을 주시지 말고 가능하면은 해가 넘어갔을 때나 아니면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약을 주시는 것이 약이 여기다 묻었을 때 이 뒷면에도 약이 잘 묻고 또 햇빛이 없기 때문에 빨리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추 나무에서 흡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주실 때는 가능하면은 꼭 해 넘어갔을 때라든지 흐린 날이라든지 저녁 때 주시는 것이 효과가 좋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뜨거울 때 약을 주시게 되면 약효가 나가지고 어느 분들은 고추가 막 입이 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을 주실 때는 가능하면은 이 살충제나 이 살균제나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막 같이 막 2가지, 3가지 섞어서 주시는데 가능하면은 약은 그 농약 혼용표를 보시고 물론 줘도 되는데 가능하면은 시간이 있으시다고 보면은 살균제 따로 한번 주시고 살충제 따로 한번 주시고 하는 것이 고추로 봤을 때는 약효도 덜 나고 엄청 좋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추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그렇게 2년 동안에는
고추가 그 기후적으로 비가 많이 안 오는 바람에 탄저병이 안 생겨가지고 그 고추들을 많이 따시고 그랬는데 그게 작년이죠. 작년에는 그 비가 이 고추 열리고 고추 붓는 시기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탄저병균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작년 그렇게 마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약을 소홀히 하신 분들은 한 번이나 두 번 따고 전부 탄저병균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고추 시세도 보통 한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가고 시세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비가 이제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뭐 한 2년 전 마냥 날씨가 가물을는지 이제 그거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고 보면 만약에 이 탄저병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게 되면은 올해도 탄저병균이 이제 많이 걸릴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꼭 탄저병은 장마 전에는 비가 안 올 때는 한 10일 간격으로 살충제 예방 차원에서 살균제를 주시고, 이제 장마가 시작됐을 때는 약을 예방해서 이제 치료약으로다가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농약방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장마 기간이니까 약값이 조금 비싸시더라도 이제 치료되는 탄저병 약으로 꼭 바꾸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균을 약을 꼭 1, 2, 3번 번호를 써서 꼭 교대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저 침투제를 넣으셔야 이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 저 침투제를 넣어서 고추에 약을 주게 되면 고추가 보통 이 탄저병균이 비가 오면서 이 흙에서 튀어가지고 고추로다 세포를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즉시 탄저병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잠복 기간을 고추 속에서 있다가 그 안에서부터 이 고추 탄저병균이 활동을 해가지고 고추가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해가지고서 한 일주일 후에는 밖에까지 이게 지금 고추가 여기 아직 어려서 큰 거를 제가 못 땄는데, 보통 요 속에서 이미 전염이 돼가지고 썩게 되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바깥 부분으로 이게 탄저병균이 나무 나이테 마냥 드러나면서 흰 곰팡이가 위에 실려가지고서 이게 썩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꼭 탄저병균은 약을 주실 때 빼먹지 말고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 전에는 7일에서 10일 간격에 한 번씩 주시지만은 장마 기간에 비가 자주 올 때는 보통 일주일을 절대 넘기시면 안 되고, 그런 때 한두 번은 5일에 한 번씩 주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장마 기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꼭 석회를 넣으라고 아까 석회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만약에 석회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고추가 보통 이 첫 고추가 이건데 여기서부터 열려가지고 보통 한 6개까지는 석회 결핍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석회 결핍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고추가 좀 어려서 좀 설명이가 그런데, 보통 요 끝에 온폭 이게 동그랗게 움푹 들어가면서 허옇게 말르든지 검게 말르든지 이게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탄저병이라고 어떤 분은 오셔서 그러는데, 이건 탄저병균은 아니고, 이걸 고추를 이렇게 갈라서 이게 열어보면은, 지금 이제 씨가 지금 아직 이제 작아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기가 뭐한데, 이 고추씨를 갈랐을 때 이 속에 고추씨가 하얘야 되는데 이 석회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고추씨가 까맣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추가 말하자면 이 주인한테 나는 지금 석회 성분이 부족하니까 이 칼슘을 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정식하고 나서 한 2-3번 정도는 칼슘을 꼭 타셔서 저녁 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꼭지가 노랗고 이 고추가 여기 움푹하게 까맣게 썩고 이 고추 전체가 노르스름해 가지고 떨어지는 게 예방이 되니까 꼭 석회 성분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석회 결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탄저병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 이게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걸 차근차근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워낙 짧은 시간에다 이거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좀 빼먹은 것도 있고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글쎄 오늘은 그냥 요것으로서 교육을 마치고 다음에 제가 또 시간 있을 때 보충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 경험상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로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고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 성은영 매장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제가 낮에는 좀 바쁘고 저녁이라도 질문 사항을 하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고 좀 도움이 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이웃 친구분 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농사 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게 다음에 제가 시간 있을 때 좀 여러 가지 빠뜨린 걸 더 한번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얀색 이거 가져가면 되죠? 그럼 가져갈게요.